자,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이후 정말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있습니다. 최근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지방선거용이다. 이제 좀 자중해라. 아직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조금 자중하라라는 불편한 기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 방문에 이어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또 호남을 찾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에 나선 조국 전 대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묵념으로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묵념.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선거운동, 지방선거 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거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진짜 선거용이 아닐까요?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 도리로 찾는 행보가 맞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정치적 큰 수혜자죠. 수혜자죠. 그렇습니다. 그 8.15 광복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 퇴색시킬 정도로 이제 조국 전 수석이나 윤미향 씨 특별 사면을 통해서 국민 감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부분은 n분의 1이다. 내 문제는 아주 미세한 문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장 지금 자신은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좀 자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더 이어가는 게 훨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저분이 지금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의 내년 이제 6월 지방정부 선거 때 나 중앙 정치 무대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의 보궐선거 주자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서울 내지 부산 강력단체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 재기에만 너무 집중되고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더 국민의힘보다 더 큰 지금 비판을 날리고 있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일각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통합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완성할 것이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고 두 번째가 바로 조국 전 수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결코 이재명 대통령 쉽지 않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조국 전 대표 절대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정치 행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판할 거면 사면만 해주지 왜 복권까지 해줬느냐. 오히려 살려줬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뭐라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에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 같아요. 최근 조국 혁신연구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불편함 섞인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해서 싸운 사람이 조국입니다. 동지들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자, 성춘 부위원장님. 이미 조국 전 대표는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자숙과 성찰을 했다. 더 이상 자숙과 성찰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할 거면 사면만 해줄 것이지 왜 복권까지 해줘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분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줬다는 것은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검찰로부터 과도한 뭔가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았고 그런 것 고통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형 집행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지만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죄에 대해 그 사죄를 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사면 복권 시켜놓고 왜 정치하는 거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뭐 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30에 대해서 극우화돼 있다. 70대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2030 세대가 보수화되었는지 거기에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뭔가 시작을 하고 지금 사면 복권된 지 11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뭐 기간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2030 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미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행보를 보인 이후에 저런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렇게 초반부터 뭔가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사면을 해준 사람에게 이재명 네.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민주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순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정무적 판단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지적하는 건데 저는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도 나가는데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라는 분위기도 당 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당해서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당으로 가서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조국 혁신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효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조국 혁신당의 목적이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인가 아니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너무나 자기 반성의 모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2030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왜 지난 발언에서도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2030이 내가 사과한다고 이게 받아주겠냐.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 제가 이제 2030 뭐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언제 우리한테 사과했다고 그래. 오히려 굉장히 좀 황당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면으로 2030 세대 남성이 정치적으로 극우화됐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노골적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내 지지층은 40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파를 선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30 세대의 특히 남성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이 극우화됐다라고 표현한 부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매를 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030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왜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왜 감옥에 갔다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감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단순히 잡아가두는 것이 아니라 교화, 교정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 일찍 나오셔서 그런지 교정에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들으셨죠? 너무 일찍 나와서 그런지 일단 교정에 실패했다라는 평가까지. 송채민 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너무 과한 표현이죠. 뭐 교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과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30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원래 진보 진영 지지세가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 젠더이에서 이게 갈라지면서 2030 전체의 이 진보 지지와 보수 지지가 거의 반반으로 맞춰졌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조국 사태도 한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저렇게 아까 지금 우리가 방송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극우화 됐다는 거 뭐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인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보수화됐고 그들 중에 일부는 왜 이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에 연루될 정도로 왜 극우화 됐는가 거기에 왜 본인의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죠.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꼈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느꼈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 극우화 됐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들의 마음을
마음을 돌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 정무적 감각이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정무적 감각 차원에서 저는 저렇게 하면은 이 조국 혁신당 그냥 12석 지키는 정당만 할 겁니까? 지금 대선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전 지역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2030 세대에서 저런 식으로 공격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성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나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에서조차도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